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0이 넘은 아저씨 구독자입니다. 언제 인생의 절반이 휙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많다면 많은 나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의 50대 초반이라는 나이는 저희 딸들 말을 빌리자면 아직 한창인 나이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딸내미한테 받은 생일 케이크에도 그런 멘트가 적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케이크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소주병이 꽂혀 있더라고요. 세상에 요즘엔 이런 케이크도 나오냐고 물었더니 요즘 이런 레터링 술병 케이크가 유행이라며 딸이 설명해 주더군요. 참 여러모로 딸 덕분에 요즘 유행한다는 건 다 먹어보고 들어보고 가보는 것 같습니다. 딸 자랑을 하다 보니 주절주절 여담이 길어졌네요. 사실 제가 오늘 사연을 쓰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딸 이야기가 많다 보니 어쩌면 여담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둘 다 엄마를 아주 두먹방처럼 빼닮았죠. 큰 눈에 올망졸망한 코, 그리고 통통한 볼과 인매까지 모두 아내를 닮았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주변에서 종종 저를 닮았다는 소리도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갓 20살쯤 되었을 때 그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죠. 그때 저는 아이고 저를 닮으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하고 농담조로 넘어갔지만 사실 속으로는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아이들의 친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35에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는데 당시에 아이들이 15살이었어요. 그때 두 딸내미들을 처음 만난 거죠. 함께한 세월이 길어지니 아이들이 나 닮았다는 말도 들어보는구나 싶어서 감격했습니다. 뭐랄까, 이제 나는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아빠가 되었구나, 인정받았구나 하는 괜히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35에 결혼했지만 거의 20대 중후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회사 동기였거든요. 게다가 동갑내기 동기라 더욱 막역하게 지냈네요. 아내는 매사에 악자같이 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예전보다 나아졌다지만 예전엔 정말 여자가 버티기 힘든 회사가 더 많았잖아요. 담배 연기 가득한 사무실 안에서 직급을 막론하고 온갖 남자들의 커피를 다 타야 했던 시절인데도 아내는 늘 당당함을 잃지 않았고 모든 걸 실력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요즘도 TV를 보다 보면 아내의 성격을 유독 닮은 연예인이 있는데요. 개그우먼 중에 김숙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분의 화끈한 입담이나 행동을 볼 때면 꼭 우리 와이프가 생각이 나요. 부조리한 건 절대 못 참지만 그걸 눈물이나 투정으로 풀지 않고 수려한 말과 뛰어난 실력으로 대응하는 그런 여자 말입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초혼이 빨랐습니다. 우선 저는 25에 결혼해 전 부인의 외도로 28에 이혼했죠. 이혼을 했다기보다는 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들었던 말이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알겠더라고. 더 깊어지기 전에 당신한테 말하는 게 그나마 예일 것 같아서 였어요. 길고 긴 이야기 끝에는 결국 헤어져 달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붙잡거나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자기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달라길래 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고 이런 게 인생인가 싶어서 1년 넘게 술병만 잡았죠.
그런 저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와이프고요. 아내는 초혼이 저보다도 훨씬 빨랐어요. 20살 때 5개월도 채 만나지 않았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낳은 아이들이 바로 지금의 쌍둥이 딸이죠. 사랑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단순히 임신했다는 이유로 결정되어버린 결혼이었네요. 신부는 지역에서 꽤 유명하고 인기도 많았던 동네 오빠였는데 성격이 난폭하고 술 문제가 심했다죠. 아이들을 생각해서 몇 년을 꼭꼭 참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대요. 이런 아빠는 차라리 애들 곁에 없는 게 더 안전하겠다고 판단한 그날에요. 결혼도 이혼도 전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닌 아이들부터 생각하며 내린 결정이었죠. 저는 아내와 동기였기에 이러한 각오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 동료들에게 딱히 이혼이나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숨기는 성격도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희 사이가 부쩍 막역해지고 또 제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쯤 아내는 당시에 저를 이렇게 위로하더군요. 야, 이제 그만 힘들어할 때 안 됐냐? 이혼 선배로서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보자 하니 너무 오래간다 너. 딴 놈이랑 붙어먹고 도망간 전처가 그렇게 그리워? 그리운 게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증오심인 거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이혼남 처지가 되었나 싶고 그냥 전처고 뭐고 세상이 다 싫으네. 이혼이 뭐 어때서. 그리고 네 말대로 네가 잘못해서 한 이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처절하고 서러워. 그리고 넌 애도 없잖아. 그냥 원래 네 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그래. 술 좀 줄이고 얼른 일상 회복하자. 벌써 1년이야 1년. 처음엔 동기의 이런 위로마저도 힘이 되기는커녕 부질없고 귀찮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나중이 돼서 돌아보니 내가 언제 이렇게 괜찮아졌나 싶을 정도로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어요. 위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감정도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감정은 어디까지나 제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로 남자 자체에 대한 벽이 단단하게 생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아예 친구처럼 지내는 남자들 말고는 딱히 교류를 하지 않았네요. 저 역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를 짝사랑했습니다. 괜히 어줍잖게 고백했다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느니 누구보다 친한 동료로서 매일 얼굴 보며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주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까지 나한테 고백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넌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네 마음이 알아서 열릴 때까지 기다렸거든. 자신감 봐라. 영영 안 열리면 어쩌려고 그랬어. 세월 아깝게.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거지 뭐. 나이, 상황 이런 거 재고 따지면서 사람 좋아하기 힘들어 나는. 알잖아. 잘 알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고백하잖아. 우리 이제 동기 말고 연인으로 지낼래? 와이프는 고백마저도 정말 자기스럽게 했어요. 당차면서도 세심하고 돌로오면서도 강했죠. 저는 그런 아내와 2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동갑내기 동기간의 결혼인데다 둘 다 재혼이다 보니 회사 내에서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겹경사가 났다며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축하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딸, 쌍둥이들이요. 당시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한창 사춘기 때였죠. 제가 와이프랑 연애할 때부터 반응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반응도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난과 역경은 결혼 후부터였어요. 앞으로 한 집에서 같이 지내야 하는데 초반에는 말 한마디 트는 것부터가 땀이 날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애초에 말 한마디 건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한동안은 밥도 쟁반 들고 방 안에 들어가 둘이 속닥거리면서 먹었고, 화장실에 가거나 할 때에도 제가 거실에 있다 싶으면 오던 길을 돌아가서 문을 꽝 닫을 정도로 예민했네요. 어이, 민지, 연지. 엄마가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봤는데 너희 좀 심하다. 이럴 거면 엄마 보고 연애하라는 말은 왜 했대? 연애만 하라는 거였지. 누가 그렇게 후다닥 결혼하래? 어머, 예전 보게. 누가 들으면 엄마가 몇 달 만나고 결혼한 줄 알겠어. 5년을 넘게 알던 사람이고 2년을 넘게 만나왔는데 뭐가 문제야, 응? 민지랑 연지 둘 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알아, 안다고. 그래도 막상 이렇게 한 집에서 사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야. 아내는 가끔 딸들의 반응이 선을 넘는다 싶을 때면 곧장 방에 따라 들어가 나름의 훈육을 하려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제일 마음을 졸였어요. 혹시라도 딸들의 마음이 더 돌아설까 봐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아이들이 아직 한창 사춘기니 시간을 길게 두고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날은 어느 평일 밤이었습니다. 민지와 연지는 둘 다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편인데다가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맘때쯤부터 새벽 1시까지 독서실을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기가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 데리러 가겠다 했지만 독서실 차가 있으니 알아서 오겠다 했어요. 그래서 마중은 못 나가고 매일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는 1시 20분까지 거실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25분, 30분이 되어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 밤에 차가 밀리거나 하는 일도 없을 텐데요. 아마도 졸거나 잠들어서 차를 놓쳤겠다 싶어 얼른 독서실 쪽으로 가봤는데요. 저 멀리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아이들이 보이는데 그 뒤편에 고개를 푹 숙인 남자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행동이 수상했어요. 심지어 저보다 그 남자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 가까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향해 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소위 바바리맨이라 불리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흉한 짓을 하려던 그놈을 아이들이 돌아보기 전에 제가 덮쳐버렸죠. 이 쇼지가 새끼야. 애들만 없었어도 넌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어. 알아? 죄송합니다. 제발 이것 좀 놓고 얘기하시면. 민지야 뭐하니? 원래 신고 안 하고. 저는 곧장 경찰을 불러 그놈을 데려가게 했고 그렇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었네요. 평소에는 제가 참 둔감한 편인데 그날은 왜 그리도 불안한 낌새가 여러 번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저에게 처음으로 진심 같은 걸 느꼈는지 부쩍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저에게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해주기도 했고요. 아빠라는 두 글자가 왜 그리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에게 아이도 생겼어요. 전혀 계획한 임신이 아니었는데 행복에 행복이 겹치듯 선물처럼 찾아온 소식이었죠. 내심 걱정하기도 했던 민지와 연지의 반응도 너무나도 긍정적이었고 노산이라 걱정했던 와이프와 아기의 상태도 모두 건강하다고 하니 드디어 내 삶에도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오는구나 싶었네요. 그런데 세상은 저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임신 3개월 차를 맞았을 무렵 남편이자 동기인 제 대신 지방 출장을 가준 적이 있어요. 제가 당시에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입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출장길에서 아내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다 제 탓 같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지만 않았더라도 그 출장은 예정대로 제가 갔을 거고 그럼 아이도 아내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민지와 연지에게서 엄마를 뺏어간 사람도 제 자신이라 생각하니 아빠의 자격을 다시 잃은 것 같았죠. 아내가 떠난 자리는 너무 컸기에 저희 집은 한동안 침묵과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려야 했던 게 민지와 연지 둘 다 학교는 물론이고 밥 먹고 자는 것마저 힘겹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아이들의 유일한 기대 구석이 아빠인 나일 텐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이들도 도미노처럼 따라오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생각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이들의 존재가 저를 일으켜준 셈이죠. 제가 조금 더 밝게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아이들도 어느새 제 영향을 조금씩 받아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도 느껴졌어요. 왜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네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저희 두 딸은 어느새 본인의 길을 묵묵히 정진해 꿈을 이루었어요. 민지는 검사, 연지는 판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저도 만년가장에 벗어나 오랜만에 승진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 유독 많았던 한 해네요. 저는 매년 길마다 아이들과 아내 납골당을 찾았었는데요. 딱 2번 혼자서 아내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바로 아이들 대학 합격 다음 날이랑 판검사 임용되고 난 뒤입니다. 사진 속 아내를 보며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딸내미들 둘 다 자기 꿈을 이뤘어 결국. 여보, 나 이 정도면 선방했지? 나 잘한 거지? 돌이켜보면 당신이 날 살렸고 애들이 날 살렸어. 당신이 위에서 우릴 보살펴주고 있다는 걸 요즘 들어 너무 느낀다. 사랑해. 아이들이랑 함께 찾아올 때는 뭐가 그리 쑥스럽다고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마음이 힘들거나 답답할 때 아내를 혼자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걸 듣는 아내 마음이 속상할까봐 그 반대로 했죠. 힘든 건 어떻게든 버텨내고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내를 찾았어요. 그게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경사는 또 경사를 불러왔어요. 살면서 저에게 이렇게 연달아 행복한 일이 일어났던 순간이 또 있었나 싶네요. 우리 첫째 민지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예비사위는 대기업 연구원인데요. 둘 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서로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정분이 난 건지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가 한순간 자기 결혼 상대가 될 줄은 민지 본인도 몰랐다며 수줍은 미소로 상황을 설명해 주던 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두 사람이 친구일 때부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위를 처음 보던 날에도 뭔가 생각했던 만큼 어색하지 않았어요. 원체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더군요. 믿음직스러운 구석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어느새 아들처럼 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상견례를 앞둔 어느 순간부터 조금 행동이 달라지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식사 자리에서도 눈에 띄게 말수가 적고 마음 한구석에 캥기는 거라도 있는 사람 마냥 낌새가 이상했어요. 아빠인 저도 느껴질 정도인데 배우자가 될 민지 입장에서는 더욱 신경이 쓰였겠죠.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아빠, 영훈 씨 요즘 조금 이상하지 않아? 아빠도 엊그제 봤었잖아. 혹시 상견례 앞두고 내가 예민한 걸까? 큰일 앞두고 있으니 영훈이도 너도 둘 다 예민해질 만하지 뭐.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면 될 것 같아. 영훈이도 나름대로 신경 쓰이는 점들이 있겠지. 그렇지? 뭐 다른 여자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지? 지키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섣불리 불안해하지 마. 우리 딸 상견례 앞두고 이래저래 많이 긴장되지? 걱정 마. 아빠도 잘할 테니까. 아휴, 아빠 말이 맞다. 영훈 씨는 나랑 연애할 때부터 이성 문제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던 사람이거든. 내가 괜히 이래저래 사서 걱정하는 타입이라 아빠랑 얘기하길 잘했네. 고마워, 아빠. 말로는 딸을 이렇게 위해주고 넘겼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사이가 돈독한 두 사람이니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 믿었죠. 그런데 상견례 당일이 되니 영훈이가 이제껏 왜 그리도 불편한 낌새를 보였는지 감이 오더군요. 그건 바로 예비사돈 때문이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영훈이가 저를 미리 식당 밖으로 잠깐 불러내더니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버님, 조바심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어머니가 조금 뭐랄까 염세적인 부분이 있으세요.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예상이 안 가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먼저 말씀드려요. 아유, 그래. 그래. 그것 때문에 혼자 걱정을 좀 했겠구나.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 별일 없을 거니 걱정 말렴. 사위의 말을 들으니 역시 민지와의 관계에는 결탈이 없었구나 싶어 안도감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견례가 시작되고 나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말들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오더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음에도 거의 사부인 혼자서만 말씀을 계속하셨는데요. 대부분 저를 향한 호구조사들이 전부였습니다. 다니시는 직장이 근속 연수가 꽤 되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괜찮다면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도 알고 싶네요. 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시종일관 제 직장, 나이, 정년, 재산 등의 질문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다 못한 닭가사돈이 넌지시 말릴 만큼 호구조사는 끝없이 계속되었죠. 그러는 새에 사위 얼굴은 아주 속배치되어 있고
민지의 표정은 서늘하게 식어가더군요. 그럴수록 저는 최대한 점잖게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참 가슴을 후벼 팠네요. 더 여쭐 말은 없겠네요. 예민한 부분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탁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 민지, 직업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을 만큼 마음이 듭니다. 어미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치고 정말 손색 없죠. 그런데 편부모 가정인 것까진 알겠는데 실례지만 친아버지가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점이 너무 마음에 걸려 이렇게 질문이 많아졌네요. 아직 임원 자리에 계시지 않은 걸 보니 머지않아 정년퇴직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에 관한 질문만 하셨던 거군요. 네, 그렇죠. 뭐 꼭 친부가 아니더라도 든든한 분이시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예비 백수나 마찬가지신 계부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점점 선 넘는 대화가 나오는 사이 결국 사위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은 그 상황에서도 멈추지 못했고 결국 하면 안 되는 말을 내뱉고야 말았죠. 저도 이때부터는 딸이 앞에 있는데도 이성을 잃을 뻔했네요. 이제 그냥 자식들 아끼는 마음으로 애들 인생에서 그만 빠져주시는 게 구색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애들 결혼이고 뭐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그때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부인의 목이 돌아갔습니다. 따귀를 날린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였는데요. 뭐가 어쩌고 저쩌? 엄마, 내가 엄마한테 민재 집안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건 우리 집도 다를 바 없는 재혼가정이니까 감히 편견 가지지 말라는 뜻에서 해줬던 거야. 알아? 이놈이 미쳤나? 자식 새끼가 어미 뺨을 때려. 그리고 어떻게 저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부모가 둘 다 버젓이 살아있고 집안 스케일부터 다른데. 그저 돈이면 다야. 정말 역겹다.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부모 둘 다 살아있는 게 벼슬이야? 그리고 장인어른은 사례를 하셨어. 엄마는 친아빠 놔두고 바람 펴서 재혼한 주제. 뭐, 집안 스케일이 어째?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순식간에 엄청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민지의 상태부터 살폈더니 민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군요. 그런데 민지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더니 싸우지들 마세요. 저희 아버지 모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신뢰죠? 저기요 아주머니, 시원하게 사라져 드릴 테니 시비 그만 거시죠. 저희 아빠를 이딴 식으로 대하는 집이랑은 결혼은 물론이고 밥조차 끝까지 못 먹겠네요. 그토록 원하시던 판사 며느리는 다른 좋은 집 처자 찾아서 구하세요. 가자 아빠. 그 말과 함께 민지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연지와 사위까지 뒤따라 나오고 있더군요. 영훈아, 이대로 나와도 괜찮겠니? 제 걱정은 마세요. 오늘 일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저도 상상조차 못했네요. 민지야, 연지야, 오늘 너무 미안하다. 면목이 없어.
이게 뭐 형부 잘못이야? 됐어, 가자. 우리끼리 밥이나 먹자. 그땐 몰랐습니다. 사위는 그 길로 부모와의 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사위는 저희끼리 옮겨간 식당에서 그동안 저에게 못했던 가정사를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본인이 중학생일 때 사부인이 외도를 했고 그 일로 이혼까지 가게 되었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부가 스스로 생을 마쳤다 하더군요. 심지어 지금 재혼한 사도는 당신 애언남도 아니고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가혹했던 일이 많았더라고요. 지금 새아버지, 그분은 그렇게 나쁜 분 아니세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내연남과의 관계도 끝난 다음에 만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 정도인 이상 저는 지금 아버지랑도 인연을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나중이라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집구석 때문에 민지랑 어긋나는 것도 싫고요. 마음 같아서는 부모를 척지지는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간 참아온 응어리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저는 사위의 말을 그저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 진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신혼집을 구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하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갔죠. 그렇게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어느덧 결혼식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땐 아무래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위를 불러다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사돈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영훈아, 잠깐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 이제 시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분이 어때? 아직 정신 없지? 뭐 그렇죠. 스냅도 다 쨌고 이제 뭐 소소한 준비까지 다 끝나가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서 청첩장 돌리고 하는 게 조금 바쁘긴 하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사람들이랑 하나하나 일정 맞추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하니까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칠 수 있겠네. 그런데 말이야. 부모님이랑은 연락은 아직인가? 아, 네. 아무도 모시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 마음에는 변화 없을 것 같고요. 그래. 네 결정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나는 뭐 꼭 초대해라 이런 말을 하려고 널 부른 건 아니고 살면서 가장 손꼽힐 정도로 중요한 날이 바로 결혼식이잖아. 그러니까 먼 훗날 절대 후회할 만한 선택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 해주려고 했어.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 그럼 됐다. 늦었는데 얼른 가봐. 이럴 때일수록 민지도 너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챙겨 자고. 알았지?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저는 그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요. 훈주 메이크업 때문에 딸이 알려준 시간에 맞추어 식장으로 갔는데 조금 익숙한 뒷모습의 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돈어른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아이고, 예, 오셨습니까? 허허, 놀라셨죠. 저도 아들놈 연락받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예, 오시는 길이 멀었을 텐데 일찍 맞으셨네요. 그런데 혹시 사위 연락은 언제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사부인은 어디? 아하하, 연락은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참,
결혼식 날짜를 일주일 전에 알려주는 자식놈인데도 그 연락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리고 아내 이야기는 나중에 식사할 때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아이들 식부터 치르고. 아유, 예, 당연하죠. 자, 들어가십시다. 정말 놀랐어요. 준비를 마치고 하나둘씩 하객들이 모여들고 하는데도 사부인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위는 자기 결혼식에 새아버지는 부르고 친모는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놀란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긴 했지만 나중에는 사위가 숙고 끝에 정녕 후회 없는 선택을 했나 보다 싶어 더욱더 뜨거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렇게 민지를 영훈이 폼에 보내고 피로연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듣게 되었죠. 아까 못 들었던 사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영훈이도 처음 들을 텐데 제가 이혼을 하려 합니다. 사실 상견례 날 저도 아내 언행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혼란을 막았어야 했는데 제 자신도 워낙 놀라 있었던 바람에 늦게나마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돈어른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도 엄청 놀란 듯 보이더군요.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견례 날 이후로 사부인은 아들인 영훈이의 심정을 생각하기는커녕 당장 다른 며느리감을 찾아보는데 혈안이었다고 해요. 그 집은 영 글렀다며 판사며느리가 어디 세상에 지 한 명뿐인 줄 아느냐며 사돈 앞에서도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돈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영훈아, 오늘 나를 혼두석에 앉혀주어서 너무 고맙구나. 결국 나는 네 엄마랑 헤어지지만 이제껏 네 아빠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었단다. 앞으로 자주 보긴 힘들겠지만 간간히 소식만 전해다오. 그거면 충분해. 알았지? 너무 늦게 연락드렸는데 혼자서도 흔쾌히 와주셔서 저야말로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이혼에 관한 일은 저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저희 엄마랑 더 일찍 이별했는걸요. 그렇게 두 보자는 마지막 뜨거운 포옹과 함께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식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났는데요. 영훈이와 제 사이는 어느 부자지간보다도 더 부자지간 같을 만큼 더욱 돈독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이냐는 질문을 벌써 1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예쁜 두 딸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인데 사위 하나 들어오니 또 세상이 한 겹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지만 가끔씩은 해맑은 영훈이의 미소를 볼 때마다 혹시 제 아내와 함께 하늘나라로 갔던 우리 아들도 이런 얼굴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답니다. 그렇다고 서글프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새로운 가족이 생겨 행복하다는 뜻이죠. 제 이야기,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사연 뽑아주신 관리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